KJSO 1단계 이번 시간에는 유전과 진화 대영역 중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 그 중에서 첫 번째 동영상인 유전의 기본 개념과 멘델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멘델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부모가 자손에게 특징이 전달된다라는 유전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혼합 유전설입니다. 두 번째는 입자 유전설이고요. 혼합 유전설과 입자 유전설은 뭐냐면, 혼합 유전설은 부모의 형질이 골고루 섞여서 자손에게 전달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반면에 입자 유전설은 자손에게 전달된 유전 물질이, 지금은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는데요, 섞이지 않고 각각의 특징,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즉 입자와 형태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이걸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노란색 구슬과 빨간색 구슬이 있는데, 얘를 하나의 통에 담으면 멀리서 보면은 색깔이 섞여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노란색 그 구슬과 빨간색 구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예시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노란색 물감과 빨간색 물감을 하나의 통에 섞었을 때 그 통 속에 들어있는 새로 섞인 물감은 원래의 색깔로 다시 구별되지 않고 섞인, 혼합된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걸로부터 왼쪽 물감을 섞는 것과 같은 것은 혼합 유전설, 구슬처럼 입자의 형태로 유전자가 섞이지 않는다라는 게 입자 유전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입자 유전설을 실험으로 증명한 멘델의 유전 연구와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이라는 사람은 붓과 가위, 우스갯소리로 붓과 가위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노력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죠. 멘델은 이 완두콩에 수술 머리에서 꽃가루를 붓에 묻혀서 암술 머리에 옮겨주는 방식으로 식물을 이용해서 교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다른 식물의 꽃가루를 다른 식물의 암술머리에 옮겨주기도 했고요. 한 꽃 안에 있는 꽃가루를 한 꽃 안에 있는 암술에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첫 번째를 타가수분, 두 번째를 자가수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멘델은 완두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단성잡종 교배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성잡종이라 함은 하나의 성질만을 살펴보는 교배 실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순종, 멘델이 살던 시대에 이 순종은 어떻게 찾았냐 하면요, 오랜 세월 동안 자가수분을 시켜서 계속해서 키 큰 완두가 나오게 하는 완두 씨앗, 그 다음에 계속해서 키 작은 완두를 나오게 하는 완두 씨앗을 땅에다가 각각 심고 길러서 꽃이 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키가 큰 완두의 꽃가루를 키가 작은 완두의 암술머리로 타가수분하는 방식으로 잡종 일대를 얻었습니다. 이때 얻을 때는 뭐로 나왔을까요? 일단은 완두 씨로 얻었겠죠? 얘를 다시 땅에 심어서 키워봤더니 모두 키가 큰 완두만 나타난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는 키가 큰 완두와 키가 작은 완두 사이에 교배를 실시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배에서 얻은 씨앗을 심어서 키워봤더니 모두 키가 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멘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잡종 일대의 꽃에서 꽃가루를 암술머리로 자가 수분시켜주는 방식으로 또 많은 씨앗을 얻었겠죠. 그리고 이 씨앗을 다시 땅에 심어서 키워봤더니
키 큰 완두가 787개체가 나왔다면 키 작은 완두가 273개체가 나오는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쭉 실험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멘델은 이 하나 키만 가지고, 키라는 형질만 가지고 실험한 것이 아닙니다. 멘델은 완두의 키만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완두에서 피는 꽃의 색깔, 꽃이 어디에 피느냐, 위치, 완두 종자의 색깔, 모양, 콩깍지의 모양, 콩깍지의 색깔, 아까 설명한 키까지 총 7형질의 대립형질을 가지고 같은 실험을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했습니다. 꽃의 색깔을 예를 들어 보면 키와 같습니다. 순종인 보라색 꽃, 순종인 흰색 꽃을 교배시켜서 자손을 얻어 키워봤더니 모두 보라꽃이 나오고, 얘를 자가 수분시켜서 잡종 2대를 얻었더니 보라꽃과 흰색꽃이 이 정도의 숫자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7개의 잡종 2대의 비율을 봤더니 3.15, 3.14, 3.01, 2.96, 2.95, 2.82, 2.84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었냐면 한 가지 형질이 3개 나왔을 때 또 다른 형질이 1개 나온다. 이때 3개가 나오는 것은 잡종 1대의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다 라는 공통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끝내고 나서 멘델은 본인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한 개체는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인자, 요즘으로 말하면 유전자겠지만 멘델은 유전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 개체의 특정 현질을 결정하는 유전인자는 2개이고 이는 각각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그 중에 특정 형질을 결정짓는 대립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그 중에 하나의 형질만 겉으로 드러난다. 그 형질을 우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인자는 변함없이 자손에게 전달되고 이 자손에게 전달될 때 앞에서 말한 2개의 인자는 각각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도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 가설이 우리가 우열의 법칙, 네 번째 가설이 분리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가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앞의 실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의 대립형질, 키가 크거나 작거나 둥근 완두거나 주름진 완두거나 대립형질을 가진 개체끼리 교배하면 잡종 1대에서는 하나의 형질만 나타나는데 그 형질을 우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땅에 심어서 서로 타가 수분시킨 다음에 잡종 1대를 얻어서 꽃이 피고 그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콩깍지 안에 자손을 찾아봤더니 모두 둥근 완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사이에서 모두 둥근 완두만 나온다. 그러면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중에 둥근 것이 우성, 그럼 주름진 것은 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완두의 형태, 완두의 모양이라는 유전 형질에 대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2개 있다라고 했을 때 라지 R 유전자와 스몰 R 유전자는 서로 대립 유전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때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 둥근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주름진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잡종인 경우에도 표현형은 우성인 어떤 것만 나온다는 거죠? 둥근 모양만 표현된다. 이것을 우리가 우성과 열성의 관계, 우열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변에 우열의 관계 볼 수 있는 것들 꽤 많이 있습니다. 초파리의 날개가 정상 날개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흔적이나 또는 이렇게 구부러진 날개를 갖는 경우도 우열 관계에 있는 거고요. 만일에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면 황색 쥐와 검은색 쥐 사이에서 모두 황색 쥐만 나온다면 이 둘 사이에서도 황색이 우성,
회색이 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혈액형 같은 경우도요. A 유전자, B 유전자, A와 B 사이에는 A가 우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색깔을 잘 구별할 수 있는 형질과 색깔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생맹 형질 같은 경우는 색깔을 잘 구별하는 형질이 우성의 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얘는 초파리가 우리 유전 실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정상 초파리는 눈이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돌연변이 초파리 중에 눈이 흰색인 경우가 있는데요. 빨간색이냐 흰색이냐 이것도 우열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멘델의 가설 중에 두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자손이 만들어질 때는 분리되어 들어간다 라고 말한 것이죠. 즉 자손이 만들어질 때 부모가 가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가 각각 분리되어 나누어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이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분리의 법칙은 잘 생각해 보면 이전 수업에서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얘기할 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은 이 대립 유전자가 감수 1분열에서 서로 분리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멘델은 그때 이 감수 분열이나 생식세포 분열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나누어지는 거를 모르던 시절에도 자신의 실험 결과만을 가지고 이러한 가설을 세웠었는데요. 이후 현미경을 이용한 실험에서 멘델의 가설은 실제로 염색체의 움직임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유전자가 분리되어 들어간다는 분리의 법칙이 적용된 결과, 자, 아래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키가 크다라는 의미에서 tall 해서 large t, small t 잡종. 물론 이 앞에 부모 세대에서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현재 생략됐겠죠. 자, 큰 키의 잡종과 큰 키의 잡종을 서로 자가 수분시켰을 때 한번 봅시다. 큰 키를 결정하는 large t, 열성인자로 숨어있는 스몰 t가 자손이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로 갈 때는 서로 분리되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역시 꽃가루가 만들어질 때도 분리되고, 그 결과 라지 t와 라지 t를 가진 미씨와 라지 t를 가진 꽃가루가 만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총 만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인데요. 이렇게 만난 경우에 유전자형이 라지 T면 키가 크게 되고, 라지 T, 스몰 t인 경우는 역시 키가 크게 되고, 반면에 스몰 t를 가진 경우는 키가 작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큰 키를 가진 게 3개 나올 때 작은 키를 가진 게 1개 나온다라는 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멘델의 실험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많이 이해하는데요. 큰 키를 가진 부모 세대가 꽃가루를 만들 때도 분리되고, 난세포를 만들 때도 분리되고, 분리의 법칙이 적용해서 각각의 난세포와 꽃가루가 만나는 4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키가 큰 것과 작은 것이 3대1의 비율로 나온다. 분리의 법칙의 의미는 3대1로 분리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부모가 가진 유전자가 분리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성잡종 교배 실험을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 보통 교과서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요. 황색인 경우, 이번엔 색깔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둘 중에 하나, 라지 Y, 여기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한 종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몰 YY를 가져서 녹색을 띠는 완두의 경우에는 스몰 Y만 가지고, 이 둘이 만나서 라지 Y와 스몰 Y를 가진 잡종 일대가 만들어지는데, 이 라지 Y, 스몰 y에서 라지 Y 유전자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겉모습은 부모 세대의 하나인 황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얘가 자가수분될 때 라지 Y와 스몰 y 유전자가 분리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 교배되어 만들어지는 자손에서 황색인 완두와 녹색인 완두가 3대1로 구별되어 나온다라는 게 단성잡종 교배 실험의 정리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멘델의 가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은 본인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설을 주장했는데요. 첫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두 개 있다. 그런데 이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하나만 겉으로 드러난다. 그것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한다. 우리 앞에서 지금 설명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유전인자는 변함없이 자손에게 전달되는데 문제는 한 개체가 자손에게 줄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유전인자는 각각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델 유전에서 멘델이 설명한 우성과 열성의 관계, 그리고 자손을 만드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자손에게 줄 생식세포를 만들 때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들어간다라는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